국민노조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선거 전선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선거 전선이란 무엇일까요? 후보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선거 전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거 전선을 파악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전체 유권자를 모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유권자의 10% 정도 접촉해도 큰 성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후보는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 입장에서 이런 유권자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 집중 공략해야 할 선거 전선인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거 전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요한 선거 전선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3분법입니다. 선거구를 강세지역, 경합지역, 열세지역으로 나누고 경합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남은 보수정당의 강세지역이고 호남은 진보정당의 강세지역입니다. 나머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이용해서 강세지역, 경합지역, 열세지역으로 분류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TS 분석입니다. TS는 영어로 Ticket Splitter라고 말합니다. 즉, 표를 나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가진 사람이 기차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서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고 호감이 가는 후보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당보다는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TS 분석은 과거 선거 중에서 2개 이상의 선거 결과를 비교해서 지지 정당을 바꾼 유권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로 전선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 정당의 최고 득표율에서 A 정당의 최저 득표율을 빼면 나오는 수치, 즉 그것이 TS 수치인 것입니다. 이 TS 수치가 높은 지역이 주요 전선입니다. TS 수치가 높은 것은 많은 유권자가 이동한 사실을 반영합니다. TS 분석에서 유의할 사항은 투표율이나 선거운동 방법이 유사해야 하고 성향이 비슷한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지지도를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TS 수치가 조금 낮아도 투표율이 높거나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은 공약 전선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TS 분석의 사례로 서울 종로구 선거구의 보수정당 후보 득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선거구는 2008년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고 그 후 6번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정당 후보가 모두 패배했습니다. 보수정당의 2008년 총선과 2020년 총선 득표율을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의 표가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TS 수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TS 분석표 종로구 선거 보수 후보 득표율 변화를 보겠습니다. 과해동은 보수 후보 득표율이 2008년 총선에서는 56.73%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는 39.01%가 나왔습니다. TS 수치는 17.72로 나온 것입니다. 사직동은 보수 후보 득표율이 2008년 총선에서는 56.83% 있고 2020년 총선에서는 49.85로 나타났습니다.
TS 수치가 6.98인 것입니다. 가해동에서 가장 많은 보수 유권자가 이탈했고 사직동에서는 가장 적은 유권자가 이탈했습니다. TS 분석이 알려주는 핵심 전선은 TS 수치가 높은 가해동, 삼청동, 부암동, 회화동, 숭인이동, 청운 효자동입니다. 그 다음 핵심 전선은 TS 수치가 조금 낮지만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인 평창동, 교남동, 창신이동, 이화동인 것입니다. 핵심 전선 지역에는 후보가 다른 지역보다 2배, 3배 더 많이 방문해야 합니다. 맞춤형 정책이나 메시지를 발굴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TS 분석 그래프를 보면 유권자 지지도 하락을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TS 분석 그래프표 종로구 상위 3개 지역, 하위 3개 지역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TS 수치가 1, 2, 3위인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의 그래프는 하락폭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 수치가 15, 16, 17위인 교남동, 무학동, 사직동의 그래프는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프에서 눈여겨볼 것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 2020년 총선에서 보수 후보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 후보의 지지도가 2008년에 비해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종로에 출마함으로써 보수 유권자 결집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보수 정당이 2020년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지지도 상승이라는 반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권자 지지도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음번에 치러질 선거 승리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공략해야 할 전선을 파악하고 나면 전선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전선에서의 표지선 전략입니다. 이 포지션 전략은 지지도가 몇 위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는 자신의 지지도에 따라서 Only Me 전략, 1위 전략, 2위 전략, 3위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Only Me 전략은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상대 후보의 존재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부동의 1위임을 각인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구사하는 후보는 이를 비롯한 군소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격을 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마치 혼자만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 다른 경쟁자를 무시하는 선거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성도 높은 강력한 지지층이 있어서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를 방어해 주어야 합니다. 올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중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높은 지지도를 이용해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범야권의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 누구도 이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야권 후보들이 Only Me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충성도 높은 강력 지지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1위 전략은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지속적으로 2위 후보를 공격하여 2위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1위 전략은 지지도가 1위이긴 하지만 지지도가 약하고 2위 후보의 약점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을 때 사용합니다. 2위 후보의 약점을 이용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2위 후보의 지지도 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과거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력 기피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이해창 후보 지지도를 상승을 막았습니다. 결국 김대중 후보가 40.27%를 득표하고 이해창 후보가 38.74%를 득표해 김대중 후보가 1.53%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범야권 후보들이 이전투구식 네거티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의 약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결정적 한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범야권 후보들의 경쟁력이 여권 후보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위 전략은 2위 후보가 강력한 지지자를 꾸준히 증가시킨 후에 선거 막판에 이들의 구전을 이용해 전세를 역전시키는 뒤집기 전략입니다. 2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위와의 지지도 차이가 5% 이내에 있어야 하고 강력 지지자층의 충성도가 1위 후보에 비해 강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팬덤 정치의 대명사는 노사모입니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성도 높은 강력 지지자에 의해 뒤집기 전략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해창 후보에게는 창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노무현 후보에게는 노사모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해서 승리한 후에 강력한 후보였던 유해창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48.91%를 득표하고 유해창 후보가 46.58%를 득표해 노무현 후보가 2.33%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승리 뒤에는 강력한 지지자 그룹이었던 노사모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어지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후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후에 두 후보의 최종 단일화도 하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선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범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뒤집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 지지자 그룹을 강력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적벽대전에서 방통위 조조로 하여금 군함들을 쇠고리로 연결하여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처럼 안철수 지지자, 나경원 지지자, 오세훈 지지자, 금태섭 지지자 등을 연결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와 싸울 수 있는 강력 지지자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뒤집기 전략이 성공하고 범야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대 1의 2위 전략은 1위 후보에 비해 지지도와 지지자층의 충성도가 낮은 2위 후보가 제3의 세력을 끌어들여 수적인 우위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2위가 아닌 제3의 세력은 당장의 당선보다는 다음 선거를 겨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위 후보와 3세력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암묵적으로 힘을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2위 후보가 특정한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 2위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해 1위 후보와 경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 중 1위인 박형준 후보를 꺾기 위해서 이현주 후보, 박성훈 후보,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3위 전략은 지지도에서 3위인 후보가 2위 후보와 연합하여 단일 후보가 되고 1위 후보와 지지도를 5% 이내로 좁혀서 2위 전략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성공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전략이 3위 전략의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당선을 다가올 현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언제나 냉정하고 유권자의 마음은 바람처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지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무엇으로, 누구를, 어떤 전략으로 공략할 것인지 단계별로 계획을 만들어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어 선거판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